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네요. 한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오늘 비 소식 없이 하늘이 맑겠고요.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대기도 깨끗하겠습니다만은 이 맑은 날씨 속에 연일 산불 비상이죠. 또 강원 산간 지역에는 오늘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화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불조심 정말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횡성 군민들의 군용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군소음법이 지난해 11월에 제정되었었죠. 또 이에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들 소음 영향도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은 이 소음법이 오히려 지역 발전을 막을 수 있다라는 또 의견도 제시되고 있네요.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원주 내에 이 국회의원 당선인들 또 원창무 시장을 비롯한 원주시 간부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어떤 현안들이 논의되었는지 살펴보겠고요. 또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이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및 또 조기 극복을 위해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서 추가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또 자세하게 듣도록 하죠. 4월 29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가 오늘 저녁에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추출했었지만 여야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추경 규모도 12조 원대로 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과 또 N번방 방지법 등도 함께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향한 전국의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 플라이 강원만 이 정부 지원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가운데 정부가 오늘 전국 항공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해 추가 지원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이날 간담회가 정부의 추가 지원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신생 항공사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횡성군과 전국민주연합 횡성군 지부가 2019년도 임금협상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횡성군 공무직 직원 260여 명은 군 복무와 기간제 근로자 경력을 인정받고 급식비와 위험수당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 30여 명은 통상임금이 1.8% 인상되고 횡성군은 이번 협상이 지난해 7월 임금부터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횡성군 지역의 군용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만은 작년 연말이죠.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 규정을 담은 일명 군 소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개발 규제로 적용될 소지가 상당하다고 하는군요. 좀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하는데 오늘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공군 비행단이 이제 횡성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이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이 횡성 주민들 상당히 오래전부터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로 측정되고 있습니까? 예, 횡성군은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횡성과 인접한 8정투 비행단으로 인한 소음 피해 조사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그 용역 결과에 따르면 그 횡성읍 전체 면적의 40%가량에 달하는 28.6km 평방미터 규모가 피해 지역에 속한다고 하고요. 횡성읍 인구의 67%인 6,038세대
13,900여 명이 소음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군용기 이착륙 지점과 맞닿은 가담리나 복교리 마을 주민 700여 명은요. 비행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영구 난청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2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네. 자, 횡성읍 전체 면적의 절반가량 또 횡성읍 인구의 3명 중 2명꼴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난해 연말이었죠. 이 군소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 좀 피해 보상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용이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군소음법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일명 군소음법으로 부르는데요. 이 법은 지난 2015년부터 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행성이라든가 철원, 홍천을 비롯한 전국 30개 자치단체에서 공동 대항한 끝에 지난해 10월 3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하지만 피해 보상 근거라든가 보상 대상 등의 구체적인 시행 규칙 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1년간 유예 기간을 두어서 올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국방부는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해서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 피해 보상 등의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 주민들은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절차의 개선이라든가 야간 비행이나 야간 사격의 제한을 국방부에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요. 주민들이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크게 반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는 겁니까? 예, 군소음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죠. 군용 비행장이나 군 사격장 운영으로 발생한 소음 피해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소송 없이 거주 기간과 소음 영향도에 따라서 국가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요, 군 항공기 피해 주민들은 3년마다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요, 여기서 이겨야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군소음법 제정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덜게 된 겁니다. 이런 면에서 군소음법 통과 이후 최대 관심사는 피해 당사자 선정 방식인데요. 국방부는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라든가 기준, 금액,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시기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요, 오는 9월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말까지는 소음 영향도 조사와 소음 피해 지역을 지정 고시할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이 군 비행기로 이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전국의 30개 지자체에서 공동 대응을 하면서 이 법이 제정된 것이고요. 또 기존의 피해를 보고 있던 주민들의 피해 보상도 훨씬 용이해졌다. 뭔가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제도로 인해서 자칫하면은 이 지역 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법을 하면서 우리가 좀 놓친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보상 규정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한 9월쯤에 마련될 예정인데, 네. 소음 피해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소음 피해 보상에 따른 또 다른 제한이 뒤따르는 건 아닌지가 좀 주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만약 현행 민간공항 소음법을 적용할 경우에요. 소음 피해 지역을 소음 영향도에 따라서 1종에서부터 3종으로 나눠 보상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요. 네. 웨클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보통 소리 크기 단위인 데시벨에서 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도 등을 보정한 단위인 웨클 기준으로요. 네. 1종 구역은 95 웨클 이상, 2종 구역은 85에서 95 웨클, 3종 구역은 75에서 85 웨클 정도로 나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규정을 좀 정하게 되면요. 1종 구역은 신축과 증개축이 전면 금지되고요. 2, 3종 구역도 신축 제한과 함께 방음시설 시공 조건으로 증개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런 또 다른 개발 제한 규정에 비해서 보상금을 보면요. 그동안 민사소송을 통한 1인 보상의 기준이 월 6만 원에서 3만 원에 불과할 정망이어서요. 자칫 쥐꼬리만한 좀 보상 때문에 오히려 제2의 개발 규제로 적용될 소지가 많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많이 이제 봤다라고 입증되면은 이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해당 지역의 개발 제한이 심각하게 좀 유발될 것이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우려도 있는 것이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현재 그렇다면 횡성에서 이러한 기준에 충족되는 지역들
좀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 실제로 좀 이 규정을 담은 시행령이 좀 정해지면요. 그 8전투 비행단과 인접한 곳에서는 그 행성군이 320억을 주고 매입한 묵계리 옛 군부대 부지가 있고요. 네. 좀 새로운 그 택지개발 지역인 그 앞들 2지구 택지개발 예정 지역도 이 피해 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 소음 피해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요. 사실상 모든 건축물의 방음 시설이 의무화되기 때문에요. 예. 건축비 상승 요인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아하. 이런 좀 중대형 지역 발전 프로젝트가 좀 신개축을 제한하는 군소음법 규정에 발목이 잡혀서 제동이 걸리지 않을지 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횡성군 차원에서 이거 굉장히 딜레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피해는 분명히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만은 또 이로 인해서 지역 여러 가지 그 개발 계획의 차질을 빚을 것으로 분명히 보이는데요. 횡성군은 어떤 입장을 보이겠습니까? 네, 행성군은 일단은 군소음법의 개발 제한 규정이 시행령으로 정해질 경우에요. 상수원보호 구역 그 규제와 더불어서 2중 3중의 개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관련 부서마다 군소음법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군은 좀 이런 문제점을 취합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를 벌여 나갈 계획인데요. 시행 규칙에 그 민간 항공법 내용을 적용할 게 아니라 개발 규제를 최소화한 별도의 규정이 담기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 군소음법에 따라 그 피해 보상을 받게 되는 전국 자치단체와의 공동 대응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면은 너무 앞서 나갈 수도 있다라는 또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군문 지역이고 최종적인 해법은 이 군 비행장 이전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도 좀 높아질 것 같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좀 이 부분을 향후에 좀 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규정들이 어떻게 또 적용될지에 따라서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군요. 아무튼 군의 입장도 굉장히 또 앞으로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4.15 총선이 마무리된 지 이제 2주 정도 지났고요. 또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는 다음 달 30일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또 당선인들 참 여러 가지 준비 작업하느라 바쁜데 어제 또 원주시청에서는요,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선인들 그리고 또 원주시 집행부가 함께 모여서 원주 지역의 주요 현안과 또 협조를 요청하는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인데 그 분위기 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 어제 진행되었죠? 네,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는 다음 달 30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어제 원주시청에서 원주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사실상 총선 이후 원주시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에 곧바로 나선 것인데요. 어제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원주갑 당선자와 송기현 원주을 국회의원 당선자가 당선자 초청 간담회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제21대 총선 당선자들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첫 공식 자리입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는 혁신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와 또 이를 위한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당선자들의 공약들을 선별해 시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협의됐습니다. 네. 자, 오늘 지역의 주요 현안들 어제 좀 어떤 부분들이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원주시청 경제문화국과 시민복지국 등은 총 41개의 현안을 설명했는데요. 주요 현안으로는 우선 원주시 태장동의 구 캠프롱 부지에 국립원주과학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교육전시관과 체험관이 마련된 국립원주과학관을 세우려면 우선 강원도 제출 사업의 공모 대상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데요. 원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강원연구원에 과학관 기본 계획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는 강원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관을 유치할 수 있는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또 원주교도소를 원주시 봉산동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논의됐는데요. 이전되는 지역에 위치한 양계장에 대한 보상 문제가 가장 시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원주시청은 양계장 보상이 수용 재결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공조할 것을 당선인들에게 협조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원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그리고 원도심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오갔는데요. 어제 간담회에서의 원주갑 선거구 이광재 당선인의 답변 내용 듣겠습니다. 초중고 대학 좋은 교육 여건이 없으면 혁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평창군 공무원 중에 40%가 원주에 사는 이유도 애들 공부 문제인데 이 교육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인 아젠다를 하나를 해서 교육에 성공하면 원주는 단히 성공한다. 그래서 이거를 별도의 우리가 아젠다를 하나를 설정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교육 자체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기업 도시는 이 고등학교 부분은 현재로 가게 되면은 네. 자, 어쨌든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만은 또 이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원주 혁신도시에 유치하기 위한 논의도 또 진행되었다고요? 네, 원주 혁신도시에는 1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상태인데요. 공공기관 가족 동반 이주율이 저조하고 상가 공식률 역시 심각합니다. 원주시청은 2차 이전 대상에 오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원주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당선인에게 지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원주시는 이를 위해 2차 이전 기관 유치 준비 TF팀을 구성했고요. 유치 전략에 대한 연구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원주시 반곡역에서 금대역까지 이어지는 곳을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되는데요. 이 구간에 기차 테마파크를 마련하거나 따리굴이라는 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치악산 바람길 숲 조성도 논의됐는데요. 원주역에서 반곡역까지 이어지는 지역에 오는 2022년까지 도시 바람길 숲으로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원도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에 원주시가 확정되면서 국비 활용에 대한 논의도 오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논의된 내용들을 보니까요. 이 과제들이 굉장히 많네요. 자, 원주 국립과학관 설립 문제도 있고요. 또 교도소 이전 문제도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고 원주 혁신도시 활성화, 또 2차 이전 유치. 자, 또 이제 반곡역에서 금대역까지 이어지는 그 폐선 부지를 활용한 이 관광 활성화 방안 등등, 또 구도심 활성화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과제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현재 국회의원들과 또 지자체장, 도지사까지 다 같은 당 소속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회에서 180석을 또 확보하면서 거대 정당으로 이제 앞으로의 또 활동이 기대됩니다만은 이제 뭐 핑계 댈 것도 없고요. 이제 정치인들 또 지역 지자체장들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지역 발전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정말 4년대 그 성적표 좀 꼼꼼하게 또 우리가 매길 준비도 해야 되겠고요. 그만큼 또 이 정치인들도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의 참여자 추가 모집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번에 추가 모집은 국한되어 있던 참여자 범위를 확대해서 모집한다고 하는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센터의 김석 센터장 연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시작되었죠? 네, 2014년에 시범 사업을 했고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본격 사업이 시작된 게 이제 올해가 3년 차인데, 예, 맞습니다. 좀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좀 생소한 분들도 있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네, 정부에서 그 직장 내 그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 및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부터 정부가 10만 원, 기업이 10만 원, 근로자가 20만 원 분담하여 공동으로 비용을 조성한 다음에요. 네. 휴가 시에 국내 여행에 사용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절반은 회사와 정부에서 또 절반은 본인이 이제 부담해서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예, 맞습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몇 분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까?
예, 2018년은 2만 명을 지원했고요. 예. 그리고 19년에는 8만 명을 지원했습니다. 8만 명이. 어이구, 작년에 4배나 늘었었군요.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모집이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1월 달에 모집을 해서 모집이 완료됐고요. 추가로 이번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애초에는 올해 당초 모집 몇 명이 이번에 또 지원을 받게 된 거였습니까? 당초 8만 명이었습니다. 예. 8만 명. 예. 근데 이번에 추가 모집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 추가로 4만 명을 모집하는 이유가요. 네. 예, 코로나19로 이제 전체 파급 영향 최소화및 조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가 민생경제 종합대책 일환으로 휴가 쿠폰을 통해서 내수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서 추가 모집을 이번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4만 명을 더 추가로 모집한다는 것인데. 예. 그런데 좀 그 규모도 확대되고요. 또 참여자 범위도 좀 변경이 되었다, 확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또 변경된 겁니까? 예, 기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비영리 민간 단체, 사회복지법인 시설까지 저희가 근로자를 받았는데요. 네. 이번에 그 4만 명으로 확대되면서 중견 기업까지 확대해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중견 기업의 근로자들도 예. 좀 희망하시면 이제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예, 중견 기업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중견 기업은 제가 그 매출액 기준으로요. 예. 5천억 이상이고 그리고 상호 출자 제한이 금지된 기업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소속된 그 기업이 이 중견 예. 기업 그 기준 이하가 이제 돼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거기 해당되는지 예. 안 되는지 좀 파악을 먼저 하셔야겠네요. 예,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게 4만 명, 전체적인 중견기업서부터 이제 대기업까지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대기업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견기업 이상 이제 대기업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예. 이분들은 중견기업까지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만 빼고 다 된다는 거로군요, 이제.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4만 명 정도면 그러면 수요가 더 넘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현재 저희가 그 코로나19 때문에 신청을 받고 있지만 네. 아직 여유가 많기 때문에 현재 신청을 하시면 선착순을 저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예.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모집을 하는 겁니까? 현재 4월 21일부터 저희가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현재 선착순으로 저희가 신청하는 순위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4월 21일부터면 벌써 이제 일주일 가까이 지났고요. 일주일 예. 정도 지났고 벌써 상당수 많은 분들이 이미 충원됐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현황이? 현재 한 2만 명 정도 신청하셨고요. 다만 저희가 신청하신 다음에 예. 기업에서 이제 기업분하고 근로자 분담금을 입금을 하셔야만 최종적 선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원 취지 저희가 충분히 또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 코로나19 어떤 그 영향을 좀 줄이기 위해서 또 침체된 관광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자라는 것이 주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참 이 딜레마인 게 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고요. 또 여행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도 또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참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니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또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당장 여행을 가라는 어떤 취지보다는요. 이 사업 자체가 현재 신청을 하시면 내년 2월까지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여건상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개인하고 기업 분담금 전체를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은 내년 2월까지 사용 가능하시니까 예. 그 이전에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좀 여유 있게 가셔도 된다는 거로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청을 하신 다음에 선정되셔가지고 사회적 여건들을 좀 보시고 내년 2월까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여 신청하시는 분들 어떻게 신청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인터넷에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검색하셔가지고 온라인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다만 개인이 아닌 기업 단위에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업 단위로 해야 된다는 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정말 이런 제도가 우리 또 중소기업 또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휴식을 또 제공하고요. 또 침체된 관광 사업 또 여러 가지 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센터의 김석 센터장이었고요.
자, 4월 29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KBS 어제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